교사의 원칙. 꿈땅은 아침마다 이 교사의 원칙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매일 아이들 중심으로 결정하자. 그리고 아이 마음을 받아주자. 이 두 가지를 매일 기도하면서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꿈땅을 신뢰하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꿈땅은 정말 선생님들이, 원장님이 아이들 중심으로 해. 아이들이 좋은 거면은 무엇이 장애물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하고 마라. 그런 신뢰가 지금까지 꿈땅을 이끌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거를 하기 전에 제가 계속 찍어서 사진이, 예쁜 사진을 몇 장 가져왔어요. 같이 아이들의 시선을 한번 바라보세요. 아이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잠깐 보시겠습니다. 행복해 보이죠? 네. 네. 아이들이 매일 매 순간 그렇게 행복해요. 매일 제가 7년 동안, 7년까지 지금도 사진을 찍고 있지만 안식년 될 때까지 찍은 사진과 글을 모아서 자연 아이 그리고 행복이라는 책을 안식년 1년 쉬면서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꿈땅 교사의 원칙은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아이가 하면 너무 느리니까 바빠서 급해서 서두르죠. 그런데 스스로 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주면 아이는 끝내는 하고 말아요. 아이들은 굉장히 강해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약하다고 생각해요. 약하지 않아요. 어른이 될 때 똑똑해지는 게 아니고 아이들은 원래 똑똑하게 태어났어요. 그것을 꺼내서 아이가 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리면 아이의 그 모든 기능이, 아까 장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오감이 발달된다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오감이 자연스럽게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어른들이 자꾸 차단해 버리죠. 그게 가장 안타까운 문제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기다리는 게 가장 힘들어요. 무엇을 가리키는 거가 제일 쉬워요. 빠르고. 그런데 처음에는 힘든데, 처음에 왔을 때 4살 때는 힘들어요. 아이가 잘 못하니까. 계속 똑같은 말을 6개월을 반복을 해야 돼요. 이걸 꺼내라, 손수건을 꺼내서 손을 닦아라, 수저를 수저통에서 꺼내라, 밥통을 열어라, 밥통은 여기다 넣어라. 다 먹고 나서 또 가서 그거를 다시 뚜껑을 닫아라, 수저를 수저통에 넣어라, 손수건은 손수건 파우치에 넣어라. 이 고단한 일을
선생님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만 하면 그 다음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이들이 너무 척척척척 잘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손이 안 가요. 말이 필요가 없는 아이가 돼요. 선생님이 필요가 없는 아이가 돼요. 6살, 7살이 되면은 정말 자기들끼리 놀아요. 그냥 밥 먹는 시간에 호루라기 불면은 뛰어와서 밥 먹고, 솜땅은 밥 먹는 시간도 줄 서서 밥 먹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즐겁게 밥을 먹게 해줄까? 선생님이 퍼주니까 매일 잔반을 남기는 거예요. 유기농인데 아까워서 어떻게 할까? 계속 생각을 했어요. 저는 운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딱 제 안에 눈에 들어와서 탁 걸리면은 그걸 계속 생각해요. 어떻게 할까? 방법을. 그래서 계속 생각했어요. 생각하다가 뷔페에 가면 내가 먹을 만큼 퍼서 먹고 안 남기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하고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뷔페처럼 먹자. 우리가 벌려놓고 먹고 싶은 때 와서 1시간 안에 먹자. 스스로거든요. 1시간 안에 와서 먹는데 자기가 먹을 양을 자기가 떠가게. 그리고 처음부터 많이 떠가지 말고 조금 떠가고 먹어보고 다 먹고 배가 고프면 또 와. 그렇게 해서 남기지 않는. 그래서 밥을 푸는 것도 책임 갖게.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 이제 막 의논이 됐어요. 너무 밥 먹는 시간이 느려지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밥을 조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놀고 싶어서. 아니에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 빨리 먹고 정말 많이 먹어서 밥을 계속 유리 선생님 밥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이 너무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1시간 동안 밥 먹자 하면은 배고픈 아이들은 먼저 막 달려와서 먼저 먹고, 더 놀고 싶은 아이들은 계속 놀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30분 남겨놓고 이제 밥 먹는 시간, 마지막 시간 그러면은 다 손 털고 뛰어와서 밥을 먹습니다. 이 모든 것이 스스로 기다리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시간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조차도. 그래서 스스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자유. 조물주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셨어요. 자유의지는 어른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한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무시하잖아요. 어른이라고. 너는 못해. 안 돼. 조용히 해. 움직이지 마. 그러잖아요. 실내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 마음에는 날아가고 싶어요. 여기 열리기 전에 장 박사님이 음악을 틀어줬는데 저는 그 가사를 보고 너무 가슴이 벅찼어요. 자유. 그래, 맞아. 사람은 자유를 원해. 어른들도 우리도 자유. 결혼한 분들은 남편이 여행 가고 출장 가면 뭘 하래요? 자유부인.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자유롭고 싶어요. 어른의 속박받거나 어른이 가리키는 대로 따라서 그냥 수동적으로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유를 아이들에게 부여할 때, 인격을 존중해 줄 때 아이들은 인격적으로 잘 자라요. 그래서 저희는 인격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존대어를 사용합니다. 네, 그랬더니 정말 분위기가 달라요.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선생님이 아이들을 존경하고 아이들도 존경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이들이 귀해 보여요. 점점 더 소중하고. 그래서 자유. 아이들에게 자유를 부여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정말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자유 속에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유 속에는.
그러면 이때부터 어릴 때부터 자유 안에 책임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밥을 퍼가는데 내가 먹을 만큼 퍼간다는 책임감. 이게 어릴 때부터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개성이 너무 강해요. 제가 구리버린이집 할 때는 벌써 30년 전인데 그때는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아마 원장님들도 선생님들도 공감하시죠. 이제는 한 해 한 해가 달라요.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변하지? 얘네들이 나중에 초등학교를 진짜 한 학년 앞으로 땡겨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이 너무 개성이 강해요. 고집도 세고. 그런데 숲에서는 이 개성을 존중하기가 그래도 쉬워요. 실내에서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저 자유로운 영혼, 그런 아이가 꼭 있지요. 사실은 그 자유로운 영혼 아이를 그렇게 잘 키웠을 때 그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를 꺾지 않고 잘 길러줬을 때. 그래서 개성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잘 자라요. 그리고 개성을 존중해줘야지 아이들이 다양하게 커요. 다양성을 존중해줘야 돼요. 이현영 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줄로 서서 뛰면 맨 앞에 1등은 한 명이다. 그런데 모두가 다 여러 방향으로 뛰면 다 1등이라고. 정말 그렇잖아요. 지금 교육이 한 줄로 세워놔서 이게 너무 문제잖아요. 아이들이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능동적인 사고방식을 수동적인 사람으로 다 교육 현장에서 지금 바꾸어 놓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거를 숲유치원에서 바꿔놔야 된다고, 이 물의 흐름을 저는 돌려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명 안 되지만 사실 숲유치원의 숫자가 너무 많지 않아서 때로는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너네들이 이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이 사회의 흐름을 끌고 가야 될 텐데 얼마나 고단할까. 그런데 너네들이 해야 돼. 이 나라가 바르게 살아가려면. 그렇게 저는 아이들에게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장 박사님이 꿈땅 숲에 아이들 놀러 올 때 오셔서 보고 가시면서 하신 말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았다. 그러셨어요. 저는 그 미래를 매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해요. 꿈땅을 제가 만들어 놓고 제가 제일 행복해요. 아이들을 보면서. 그리고 아이의 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실내에서 그냥 연령으로 묶어 놓으면은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통합 연령으로 저희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다 같이 흩어져서 놀면은 7살 아이인데 5살하고 놀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처음에는 이걸 몰라서, 아이의 때를 몰라서 왜 그럴까? 왜 7살인데 7살하고 안 놀지? 계속 동생들하고만 놀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계속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7살, 5살하고 놀다가 5살하고 시시해지니까 자기 스스로 6살하고 놀고 있더라고요. 큰 거예요, 아이가. 이 내면이 큰 거예요, 정서적인 나이가. 몸은 7살인데 정서적인 5살이 이 아이는 채워지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5살하고 놀아야지 편안한 거예요. 우리도 어디 가면은 내가 편안한 사람을 찾잖아요. 저 사람 좀 약간 힘들 것 같아. 이렇게 멀리 하잖아.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편안한 부류로 들어가서 놀면서 자기의 그 비었던 공간을, 마음의 자리를 채우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결국에는 졸업할 때쯤 되니까 7살하고 같이 놀다가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숲에서 놀면은요, 너무 놀라운 게, 제 6살인데 어째 저렇게 안 크지? 7살 되면 언니 노릇을 할 수 있을까? 오빠 노릇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던 아이도 7살이 되면은 자기가 자기네 반에서 제일 큰 형이라는 그 부담감이 아이를 성장시켜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어머, 제가 왜 이렇게 바뀌었어? 선생님들이 막 놀래요. 감탄하고. 그래서 막 칭찬해주죠. 와, 지우야, 멋져. 정말 언니가 됐어. 그러면 아이는 거기에서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동생 때 또 언니 오빠들한테 받았던 그 돌봄을 자기가 이제 동생들에게 발휘를 해요. 그래서 6살, 7살이 되면은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조교사가 돼요. 동생들을 도와주고 장애아동을 도와주고, 장애아동이 막 딴 데로 가면은 저희 나들이 10계명이 있거든요. 이 교재에 들어있는데 선생님이 보이는 곳에서만 놀아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장애아동이 멀리 가면 가서 끌고 오면서 선생님 보이는 곳에서 놀아야 돼. 그렇게 말을 해줘요. 그래서 6살, 7살이 되면은 보조교사가 됩니다. 이 아이의 때, 다름, 그 다른 것은 느린 게 아니에요. 산에도 들에도 꽃이 필 때 꽃이 다 같이 피지 않잖아요. 빨리 피는 꽃, 천천히 피는 꽃, 때에 맞추어서 피는 꽃.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원장님들은 어떤 꽃이었어요? 어렸을 때? 저는 느린 꽃이었어요. 늦게 피는 꽃. 근데 늦게 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아이들도 다 달라요. 그 아이 때에 아름답게 꽃이 필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아이를 스스로 하게 기다려주고, 인격을 존중해주고, 자유를 부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키우면 아이들은 우리가 주입식으로 가리키는 것보다 훨씬 성숙해 있어요. 독일 순유치원에서 그 독일 순유치원을 졸업한 아이들을 추적 조사해서 성인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그거를 비교 분석했는데, 일반 교육을 받은 사람들보다 10년 더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 정말 그게 보여요. 7살 아이들을 처음 초창기에는 아이들이 없어서 7살 아이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타 기관에서 온 7살 아이들은 우리 꿈땅 5살하고 같은 정신 연령을 갖고 있는 거를 발견했어요. 어렸을 때 2년이니까 성인이 되면은 10년이 되고, 10년을 넘어갈 수도 있다고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인정해주면서 잘 키우면 우리 아이들은 우월감도 느끼지 않고 또 열등감도 느끼지 않고 평범하지만 자기의 개성을 충분히 발휘해가면서 이 사회에서 잘 살아갈 거로 생각을 합니다.